검찰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이 막바지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을 텐데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정직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에도 그 주장이 통할까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 대통령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예, 저는 이전까지와는 달리 이미 많은 것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에게 솔직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 사과하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 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바라시지만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이제까지 태도로 봐서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만은 예. 진심으로 음, 대통령답게 전직 대통령답게 국민들에게 깨끗하게 시인하고 음, 그리고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예, 예. 네. 자, 이 전 대통령 그럼 검찰 안에 들어가서는 무슨 얘기를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먼저 다스 실소유주고 뭐 이거는 계속해서 형님 이상원 회장 것이라고 주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측근들이 한 얘기는 이 차명 보유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검찰이 이거를 깨부술 만한 증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태까지처럼 진술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뭐 정황으로 봐서는 그 실소유자임이 확실하고 또 그 실소유자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분들도 있죠. 예. 있는데 일단은 형식적 명의는 이제 형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형의 회사를 이게 전문 경영인의 지식을 가진 자신이 이게 조언하고 도와줬다 이렇게 아마 진술을 고집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계속해서 부인할 걸로 보이는데 또 다른 게 최근에 수사 과정에서 뇌물 혐의가 정말 잇따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굉장히 국정원으로부터 많습니다. 예, 예. 국정원으로부터 받았고 사기업으로부터 받았고 이게 뭐 새롭게 터져 나온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의원님께서는? 예, 참으로 실망스러운데 정말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얘기했던 분이 예. 뭐 친기업적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기업을 상대로 자기 비즈니스, 음. 뇌물을 받는 자기 비즈니스를 했다. 예, 예. 참, 이, 역대 최대의 어떤 이 부패 스캔들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이 점에 관해서는 다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몰랐다. 음. 내가 직접 받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아마 발뺌할 걸로 보여지는데 워낙에 증거들이 많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빠져나가기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됐던 이유도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뭐 기업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되신 걸까요? 정말 이게 좀 놀라운 일이었는데. 롯데 월드 허가 과정, 예. 제2 롯데월드 허가 과정에서 나오듯이 오히려 먼저 이런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고 먼저 제안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음. 예, 있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일단은 좀 부인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상득 전 의원도 검찰에서 돈 받았다. 그런데 일단 동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 그리고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지 뇌물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거든요. 그런 부분. 그렇죠. 예. 예. 뭐 변호인들과 뭐 언론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형량을 더 적게 받기 음. 위해서 이렇게 만든 진술로 보여집니다. 예. 그냥 의논해서 만들어낸 진술이다. 자, 네. 결국 지금 나온 의혹의 반의 반만 사실이어도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뭐 검찰은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 때문에 고민도 할 것 같은데 영장 청구할까요? 이미 뭐 전직 대통령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세 분이나 최근에 예. 살아계신 지금 생존하고 계신 전직 대통령 중에 세 분이나 구속됐던 경험이 사실 있습니다. 음.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구속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명박 대통령이라도 한 명이 구속됐기 때문에 한 명은 봐준다라는 건 형평에도 어긋나는 일이고요. 예.
예, 엄정하게 일단 심판받아야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얘기를 바꿔서요. 이명박 네, 정부 시절에 이 댓글 공작이 사실은 이번 뭐 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도 시작점이었는데 국정원과 군만 동원된 게 아니라 경찰까지 동원됐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마지막에 왜 댓글 공작 수사를 했는지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했던 게 경찰인데 뭐 경찰이 수사를 한 거는 뭐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긴 그런 꼴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뭐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당시 국정원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 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실을 덮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것도 사실은 좀 다시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 부분은 누가 했는지 좀 최종적인 지시자, 지휘자, 최종 책임자를 밝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러면 이 수사는 지금 뭐 댓글 수사도 있고 뇌물도 있지만 그 처음에 문제가 됐던 자원외교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뭐 4대강이나 이런 부분들 수사 확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사자방이라고 얘기하는 사대강이라거나 자원외교라거나 방산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어떤 부패 스캔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엄정한 예,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의원님 상당히 어찌됐든 전직 대통령이 그 검찰에 출두하기 전날이어서 그런지 평소와 달리 조금 좀 조심스럽다고 해야 될까 무게감 있게 말씀을 좀 그렇습니까? 해주시는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정의당 내부 상황이 좀 네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민주평화당하고 공동교섭단체를 뭐 적극적으로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때 다시 촛불광장에 서는 심정으로 내린 결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 좀 풀어주십시오. 네, 뭐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정권도 바뀌고 우리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열망도 높아졌습니다만 국회는 촛불 이전과 다를 바 없다. 음, 그런 지적들이 사실 많습니다. 뭐 제대로 처리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저희들이 공동교섭단체에 참여함으로써 개혁 진보 세력의 어떤 그런 전열을 정비하고 더 결속을 더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예.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동교섭단체에 참여하는 의미가 정의당의 어떤 발언권과 의정 활동에서 개입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또 개혁 그 촛불광장에서 나온 국민들의 또 요구를 더 실현시키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 교섭단체를 구성해놓고 그 교섭단체라도 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민평당하고 이 정의당과 워낙 색깔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예. 없거든요. 뭐 또 똑같다면 민평당과 저희들이 어떤 생각이나 정책이 완전히 똑같다면 합당을 해야죠. 그렇죠. 이 예. 교섭단체를 만들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음, 그나마 공통적인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정책이라거나 또는 정치개혁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본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같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있기 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일한 목소리를 낼 거고 또 서로가 차이 나는 부분은 각각 이제 좀 독자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뭐 그 개혁 진영을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개혁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당 일각에서도 이 문제가 혹시라도 그동안 유지해왔던 진보적 이미지를 이렇게 퇴색시키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게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뭐 두 집 살림을 합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어떤 독자성을 유지한 채 공통적인 부분을 같이 추진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음, 그냥 뭐 같은 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예, 예. 당 내에서도 우려가 있고 또 이게 겨우 이제 20석 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사실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큰 어떤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네 개의 교섭단체가 국회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 더 복잡해지면 이제 의원님은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아유 촛불로 정권은 바뀌었는데 국회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근데 이제 네. 네 개나 교섭단체가 되면 국민들은 혹시 더 어지러워지기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음, 사실 그 현재 국회는 촛불 이전에 구성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촛불 이후에 민심의 어떤 향배가 현재 국회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새로운 교섭단체의 출연이 국회 내에서 좀 민심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침 국회에서 교섭단체도 만들었으니까 권력기관 개편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헌법과 관련된 개헌 문제라든가 조금 앞으로 이렇게 교섭단체까지 만들어가면서도 정의당이 추진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예,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민생 문제, 예. 일자리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좁히는 어떤 민생 현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같이 높여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 개혁, 적폐청산과 정치 개혁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라거나 개헌과 관련해서 정치인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제도 예. 개혁이 좀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의당도 잘 되길 바라지만 국민을 위해서 지금 교섭단체 만드시는 게 잘 되는 듯해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이 막바지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을 텐데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정직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에도 그 주장이 통할까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 대통령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예, 저는 이전까지와는 달리 이미 많은 것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에게 솔직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바라시지만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이제까지 태도로 봐서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만은 예. 진심으로 음, 대통령답게 전직 대통령답게 국민들에게 깨끗하게 시인하고 음, 그리고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는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예, 예. 네. 자, 이 전 대통령 그럼 검찰 안에 들어가서는 무슨 얘기를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먼저 다스 실소유주고 뭐 이거는 계속해서 형님 이상원 회장 것이라고 주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측근들이 한 얘기는 이 차명 보유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검찰이 이거를 깨부술 만한 증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태까지처럼 진술만 있을까요?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고 먼저 제안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음, 있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일단은 좀 부인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상득 전 의원도 검찰에서 돈 받았다. 그런데 일단 동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 그리고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지 뇌물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거든요. 그런 부분, 그렇죠. 예. 네. 뭐 변호인들과 뭐 언론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형량을 더 적게 받기 음, 위해서 이렇게 만든 진술로 보여집니다. 예, 그냥 의논해서 만들어낸 진술이다. 자, 네. 결국 지금 나온 의혹에 반의 반만 사실이어도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뭐 검찰은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 때문에 고민도 할 것 같은데 영장 청구할까요? 이미 뭐 전직 대통령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세 분이나 최근에 예, 살아계신 지금 생존하고 계신 전직 대통령 중에 세 분이나 구속됐던 경험이 사실 있습니다. 음,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구속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명박 대통령이라도 한 명이 구속됐기 때문에 한 명은 봐준다라는 건 형평에도 어긋나는 일이고요. 예, 예, 엄정하게 일단 심판받아야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얘기를 바꿔서요. 이명박 네, 정부 시절에 이 댓글 공작이 사실은 이번 뭐 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도 시작점이었는데 국정원과 군만 동원된 게 아니라 경찰까지 동원됐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마지막에 왜 댓글 공작 수사를 했는지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했던 게 경찰인데 뭐 경찰이 수사를 한 거는 뭐 고양이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뭐 정황으로 봐서는 그 실소유자임이 확실하고 또 그 실소유자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분들도 있죠. 예.
있는데 일단은 형식적 명의는 이제 형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형의 회사를 이게 전문 경영인의 지식을 가진 자신이 이게 조언하고 도와줬다 이렇게 아마 진술을 고집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계속해서 부인할 걸로 보이는데 또 다른 게 최근에 수사 과정에서 뇌물 혐의가 정말 잇따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굉장히 국정원으로부터 많습니다. 예, 예. 국정원으로부터 받았고 사기업으로부터 받았고 이게 뭐 새롭게 터져 나온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의원님께서는? 예, 참으로 실망스러운데 정말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얘기했던 분이 예. 뭐 친기업적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기업을 상대로 자기 비즈니스, 뇌물을 받는 자기 비즈니스를 했다. 예, 예. 참, 이, 역대 최대의 어떤 이 부패 스캔들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점에 관해서는 다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몰랐다. 내가 직접 받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아마 발뺌할 걸로 보여지는데 워낙에 증거들이 많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빠져나가기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됐던 이유도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뭐 기업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되신 걸까요? 정말 이게 좀 놀라운 일이었는데. 롯데 월드 허가 과정, 예. 제2 롯데월드 허가 과정에서 나오듯이 오히려 먼저 이런 개혁 진보 세력의 어떤 그런 전열을 정비하고 더 결속을 더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예.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동교섭단체에 참여하는 의미가 정의당의 어떤 발언권과 의정 활동에서 개입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또 개혁 촛불 광장에서 나온 국민들의 또 요구를 더 실현시키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 교섭단체를 구성해놓고 그 교섭단체라도 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민평당하고 이 정의당과 워낙 색깔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또 똑같다면 민평당과 저희들이 어떤 생각이나 정책이 완전히 똑같다면 합당을 해야죠. 그렇죠. 이 예. 교섭단체를 만들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나마 공통적인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정책이라거나 또는 정치개혁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같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일한 목소리를 낼 거고 또 서로가 차이 나는 부분은 각각 이제 좀 독자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개혁 진영을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개혁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정의당 일각에서도 이 문제가 혹시라도 그동안 유지해왔던 진보적 이미지를 이렇게 퇴색시키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게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두 집 살림을 합하는 게 아니라 생선가게 맡긴 그런 꼴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당시 국정원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 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실을 덮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것도 사실은 좀 다시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 부분은 누가 했는지 좀 최종적인 지휘자, 최종 책임자를 밝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이 수사는 지금 뭐 댓글 수사도 있고 뇌물도 있지만 그 처음에 문제가 됐던 자원외교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4대강이나 이런 부분들 수사 확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사자방이라고 얘기하는 4대강이라거나 자원외교라거나 방산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어떤 부패 스캔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의원님 상당히 어찌됐든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날이어서 그런지 평소와 달리 조금 좀 조심스럽다고 해야 될까 무게감 있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정의당 내부 상황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민주평화당하고 공동교섭단체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때 다시 촛불광장에 서는 심정으로 내린 결단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 좀 풀어주십시오. 네,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정권도 바뀌고 우리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열망도 높아졌습니다만 국회는 촛불 이전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지적들이 사실 많습니다. 제대로 처리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저희들이 공동교섭단체에 참여함으로써